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주말 사이 또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이번 주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도심 유흥가에서 한밤중 발생한 총기 난사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총성을 듣고 곧바로 달려갔지만 피해를 막지 못했고 총격범은 달아났습니다. Police were already on location and they observed several active shooters shooting into the crowd.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에선 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애리조나주 메사에서도 술집에서 발생한 총격 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텍사스 유발디 초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미국 전역 곳곳에서 총기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긴급 대국민 연설을 하고 이번에는 제발 총기 규제에 나서자고 호소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et's hear the call and the cry. Let's meet the moment. Let us finally do something. 미국 민주당은 이번 주 하원에서 총기 구매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올리는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고 상원에는 총기 거래 시 신원 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이미 계류돼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공화당은 스스로 보호하려는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공화당은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해선 미국의 정신건강치료 시스템을 고치고 학교의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북한이 어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18번째 무력 시위인데 이번엔 4곳에서 무려 8발을 한꺼번에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의도, 신정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무더기로 발사했습니다. 35분간 무려 8발을 한꺼번에 쐈는데 발사 지점도 4곳에 달합니다. 09시 08분경부터 09시 43분경까지 북한이 평양 순안, 개천, 동창리,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10에서 670km, 고도는 약 25에서 90km, 속도는 마 3에서 6으로 탐지됐습니다.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북한판 에이테크스, 신형 전술 유도무기 등 최소 서너 종을 섞어서 쏜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이 8발의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남한 등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특히 북한은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끝낸 지 하루 만에 무력 시위를 감행했습니다. 양국이 4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동원해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여기에 반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군부의 결속이라든가 군부의 어떤 태세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응 훈련 이것이 동반하게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18번째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번째입니다. 특히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대부분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기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정부 초기 안보 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 억제력과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 통일 국방장관들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이 평양, 함흥 등 여러 곳에서 다양한 미사일을 연속 발사한 것이 정부 초기 안보 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하고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대화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의 날 봉사활동을 취소하고 대통령실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내려가 NSC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9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지적한 윤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한 한미 확장 억제력과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미 당국자 간 협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원인철 합참의장은 폴 러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 화상회의를 열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마침 한국에 있던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김건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고 일본 측 북핵 대표인 후나코시 다케이로 외무성 국장을 전화로 연결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함께 규탄했습니다. 한미 정상들은 지난달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7차 핵실험으로 응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긴장감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러시아군이 38일 만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을 지원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재홍 기자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열차 수리고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철분한 지 38일 만에 러시아군이 또다시 키이우 공습에 나선 겁니다. Добрый день, коллеги. Сегодня утром в 6 часов в сторону ДВРЗ было выпущено 5 ракет. 4 ракеты упал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завода. 우크라이나 측은 도심부터 동남부 외곽에 걸쳐 군과 민간 시설에 미사일이 날아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은 키이우 열차 수리고에 있던 서방이 제공한 장갑차들이 주요 타겟이었고 3,00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전략 폭격기를 이용해 발사된 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이 기존 무기보다 사거리가 긴 중거리 로켓을 지원하겠다고 나서자 장거리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러시아의 의도로 풀이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측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어질 경우 추가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Если они будут поставляться, из этого мы будем делат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выводы, применять свои средства поражения, которых у нас достаточн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наносить удары по тем объектам, по которым мы пока не наносим. 우크라이나 측은 서방 국가의 무기 지원이 전세를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하루 전사자가 100명에 육박한다며 장기전을 위한 병력 충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